번째 그라운드 브레이커 고성능 차세대 자바 그랄 BM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돌아왔는데요. 이번 디벨로퍼 미더블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매달 이제 둘째 주에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5시에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어떤 시간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좋을지 또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다음번 웨비나 때 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디벨로퍼 미더블에 관한 소식이나 그런 웨비나 일정을 더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미덥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오라클 디벨로퍼 미덥을 검색하시거나 저희 한국 오라클의 유튜브 검색하셔서 구독해 주시면 더 빠르게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자바 성능 개선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자바로 MSA 개발을 계획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그랄VM의 성능이나 기능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본격적인 세션 진행에 앞서서 저희가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를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설문조사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본인이 이제 가장 친숙한 클라우드 플랫폼 혹은 이제 개발 경험이 있으신 그런 플랫폼을 여기 선택해 주시면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약 한 10초 정도 이후에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예상했지만 AWS가 가장 많이 이제 좀 친숙하다고 답변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클라우드도 꽤 높은 비율인 것 같은데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주제를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한국 오라클의 김태환 부장님께서 세션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클라우드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세션에 대해서 이제 자바 진영의 확실한 프리런치 그랄VM이라는 주제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어떤 내용으로 이제 주제가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랄VM은요, 오라클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자바입니다. 기존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언어라고 한다 그러면 단연 자바가 많이 띄일 것 같은데요. 그 자바에 대해서 오라클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기능을 담고 있는 새로운 자바가 그랄VM이고요. 그랄VM이 갖고 있는 고성능이라는 점, 그리고 빠르게 동작한다는 점, 가볍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이 세 가지의 관점에서 그랄VM에 대한 주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럼 오늘 세션 진행을 다 하시고 나서 저희가 또 퀴즈 3개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시청해 주신 분들, 그리고 또 열혈 참여자분들, 그 이외에 또 설문조사 참여해 주신 분들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웨비나 말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랄VM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랄VM은요, 2019년도에 정식으로 출시가 됐고요. 그 이후에 2년 정도가 지났고, 이제 많은 레퍼런스와 사례, 그리고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기술이고요. 이 그랄VM은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온프렘,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온프레미스에 있는 서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타사의 클라우드, 자바를 사용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그랄VM은 상용으로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에디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하더라도 약 15%에서 20% 정도의 성능 개선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겠고요. 기존에 있는 자바를 완전하게 호환하면서도 무료로 그 별도의 노력 없이 성능 향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프리런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한번 현장에 적용해 보시면 의도치 않게 그리고 의도치 않은 그런 개선 사항을 얻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랄VM의 특징을요. 가볍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설명한다면요.
빠르다, 그리고 똑똑하다, 그리고 가볍다, 이 세 가지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각각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GraalVM이 친숙하신 분들도 있고요. 아직 GraalVM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raalVM에 대한 특징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바는요, 오라클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오라클 자바 SE, 오라클 자바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오라클 자바 SE가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버전으로 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JDK,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라클은요, 오픈 JDK를 개발해서, 자바를 개발해서 오픈 JDK를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상용으로 서포트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바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오픈소스에 있는 오픈 JDK와 오라클 자바 SE를 확장해서 만든 것이 GraalVM입니다. 그래서 GraalVM은요, 기존에 있는 오라클 자바 그리고 오픈 JDK와 비교해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기존에 있는 자바라는 것을 GraalVM으로 바꾸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요. 커뮤니티 에디션 같은 경우는 10에서 15%,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같은 경우는 30%까지 성능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언어 간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라는 플랫폼 위에 다양한 언어들의 스펙을 쌓고요. 그 언어들이 자바라는 환경 안에서 그 자바가 갖고 있는 강건한 인프라를 사용하고요. 그 위에서 그 각각의 언어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서로 상호작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언어들 간에 호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빠르다는 부분입니다. 성능이라는 빠르다는 부분이요. 기본적으로 처리량이 많다는 그런 고성능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빠르게 실행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빠르게 실행해야 된다면요. 자바는 중간에 인터프리터, 중간 영역에 대한 해석층이 있는 언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기계어를 제공하는 그런 네이티브 언어보다 그 성능이 느리다는 것, 시작이 느리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네이티브 이미지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징을 이용해서 더 빠르고 그리고 더 똑똑하고 더 가볍게 실행할 수 있는 차세대 자바다라는 컨셉이 GraalVM이 담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GraalVM은요, 오라클이 만들어서 지금 오픈소스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GraalVM은 오라클이 개발하고 있지만 GraalVM.org라는 그런 오픈소스 형태로 해서 지금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 산출물 자체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에디션과 그리고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두 가지로 나눠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와 좀 더 큰 고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구독하셔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GraalVM이 제공하는 자바 버전은요, 자바 8 버전과 11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실험 버전으로 해서 현재 공개되어 있는 자바의 그 마지막 공개 버전인 16 버전, 자바 16, 이 세 가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자바 8 버전, 그리고 자바 11 버전 이 두 가지고요. 그리고 실험적인 현재 개발하고 있는 최신의 기술을 확인하는 용도로 자바 16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GraalVM이 제공하고 있는 최신의 안정화 버전은 21.2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플랫폼으로는 맥OS와 리눅스와 윈도우 이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CPU 타입으로는요, ARM CPU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인텔, AMD, ARM CPU로 지원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상에서 다양한 환경을 구성하시거나 온프라미스에서 기존의 리눅스 베이스로 서비스를 구성하실 경우에 이런 GraalVM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뛰어난 성능과 새로운 그런 가능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GraalVM이 갖는 특징이 무엇이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요. 여기서는 지금 박스로 보시는 것과 같이 자바로 만든 자바입니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은 좀 신기하죠. 그 자바라는 것을 자바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자바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JIT 컴파일러, Just in Time 컴파일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바는요, 자바라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로 만들고요. 이 바이트 코드, 표준화된 바이트 코드를 그때그때 런타임에 실행해서
기계어로 만드는 JIT, Just in Time 컴파일러가 있는데요. 이 Just in Time 컴파일러는 기존에 C++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바로 만들어서 좀 더 확장성과 기능성이 좋아지도록 만들었고요. C++로 만든 그 자바의 JIT, JIT 컴파일러, Just in Time 컴파일러보다 그랄이 자바로 만든 그랄 JIT 컴파일러가 더 높은 성능과 더 좋은 확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랄 VM에서 제공하고 있는 하나의 레퍼런스입니다. 이런 부분을 살펴본다 그러면 자바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자바에 대한 성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그랄 VM을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먼저는 고성능 자바. 왜 그랄 VM이 고성능 자바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랄 VM이 제공하고 있는 네이티브 컴파일러. 그랄 VM으로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어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방법과 개념의 발전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랄 VM 위에서 그랄 VM은요. 자바 플랫폼 위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의 언어들을 포팅해서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다중 언어를 지원하는 자바, 그랄 VM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제 코드를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고성능 자바고요. 제가 앞부분에서 그랄 VM은요, 프리런치고요. 공짜 점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존에 사용하던 자바, JDK를요, 단순하게 그랄 VM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에디션은 10에서 15%,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약 30% 정도의 성능 개선 효과가 발생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랄 VM은 100% 자바와 호환되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자바를 사용하던 옵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뛰어난 성능을 직관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왜 그랄 VM이 자바로 만든 JDK임에도 불구하고 고성능을 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의 핵심은요, JIT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Just in Time 컴파일러고요. 그랄 VM이 기존의 오픈 JDK와 오라클 자바 SE를 확장해서 만든 자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장 포인트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Just in Time 컴파일러입니다. 이 컴파일러를 개선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이 포인트에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능 개선과 그리고 기능 향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저희는 95년부터요. 자바가 베타로 출시된 이후로 9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바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이 자바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나오는 키워드는요. 자바의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는 키워드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바가 나오면은요. 네트워크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강건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보안성이 뛰어나며 더 성능은 좋아졌습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면은요. 자바 VM은 기본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해서요. GC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저 GC, 사용하지 않는 메모리를 클리어하는 과정이 발생했을 때 메이저 GC가 발생을 하면 중간에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을 멈추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메이저 GC가 발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가비지 컬렉션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런타임에 메모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작게 사용할지, 그리고 자바 라이브러리 단에서의 개선, 그리고 CPU 단에 대해 협력을 해서 CPU 업체와 협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CPU 레벨에서 자바에 대한 성능 개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성능 개선 작업을 인텔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계어를 만드는 JIT 컴파일러, Just in Time 컴파일러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지에 대한 요소로 지속적으로 자바 성능 향상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제는 JIT 컴파일러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랄 VM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도 이 JIT 컴파일러입니다. 그랄 VM은요. 집중적으로 이 JIT 컴파일러를 업그레이드하고 있겠고요. 기존에
핫스팟이라고 하는 그런 C1, C2 오라클이 자바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JIT 컴파일러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C++로 만들어서 초기에는 굉장히 고성능을 내는 장점이 됐습니다만 이제 핫스팟이 나온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굉장히 성능적으로 그리고 핫스팟 자체가 복잡해졌고요. 더 이상 성능을 이끌어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복잡한 소프트웨어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핫스팟에 대한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의 성능 개선이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그라이브EM 팀은요, 이런 그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를 자바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과 확장성을 더 좋아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하고 있겠고요. 이 부분에서 기존에 있는 핫스팟을 잠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핫스팟 VM, 오라클 JDK는요, 핫스팟이라는 VM 안에 C1과 C2에 대한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JIT 컴파일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바-C, 자바 컴파일러가 자바 코드를 그 바이트 코드로 만든 중간 형태의 소스 코드를요, 그런 것들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컴파일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관점이 빠르게 시작하는다는 관점도 필요하고요. 또는 오랫동안 동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에서 안정적으로 고성능을 내야 된다는 관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이란 두 가지 관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두 가지의 컴파일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C1은요, 빠르게 실행한다는 관점에서 초점을 맞춘 JIT 컴파일러입니다. 그러니까 C1은 굉장히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요. 대신에 성능 최적화가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 타임에 대한 스루풋, 어떤 부하를 처리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성능이 떨어집니다. C2는요, 굉장히 늦게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확보해서 더 최적의 코드를 만들기 때문에요, C2 컴파일러를 이용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고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자바는요, 기본적으로 지난 20년간 C1 컴파일러와 C2 컴파일러를 업그레이드 해왔고요. 현재는 두 가지를 믹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바를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이너스 클라이언트라는 옵션을 붙여서 C1 컴파일러를 사용하거나 마이너스 클라이언트 서버라는 그런 옵션을 집어넣어서 C2 컴파일러 사용하도록 강제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믹스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실행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자바가 실행할 때 이제는 디폴트 값이요, C1을 사용해서 자바가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시간이 지나면 C2로 컴파일러를 교체합니다. 그럼 C2는 그 상황까지 최적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가요, 처음에 C1이 작업하던 내용을 받아서 C2가 안정적으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생산하는 형식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C1 컴파일러와 C2라는 JIT 컴파일러를 병합해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은 자바라는 부분이 개발자가 만드는 소스 코드가 만들어지고요. 그거를 자바C라는 명령으로 자바C 컴파일러로 자바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서 중간 형태의 자바 클래스 파일, 그 바이트 코드를 만듭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이제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 메모리에 로딩이 돼서 JIT 컴파일러가 지금 자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환경, 리눅스 환경인지 윈도우 환경인지 맥 OS인지 그리고 CPU가 인텔인지 AMD인지 ARM CPU인지에 따라서 그 환경에 맞는 기계어를 만들어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어를 얼마나 잘 만들지가 관건이고요. 빠르게 기계어를 만들어서 시작하겠다면 C1을, 근데 좀 더 안정적으로 고성능을 내겠다 그러면 C2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기계어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바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존에는 자바가요,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파일러 인터페이스로 C1과 C2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교체하는 이런 방식으로 JDK, JVM이 구성이 됩니다. 이것을 그랄VM은요, C1, C2를요, 그랄VM이라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컴파일러로 바꿨고요. 기존에 있는 컴파일러 인터페이스를 이제는 JVM CI라는 인터페이스로 바꿨습니다. 이제는요, 컴파일러도 만들어서 교체할 수 있는 프로거블한 그런 컴포넌트라고 가정을 하고요. 향후에 확장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랄 팀이 그랄이라는 컴파일러만 갖고 있지만 향후에는 또 그랄이라는 컴파일러를 바꿀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걸 대비해서 표준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서 JVM CI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위에 그랄 VM 팀이 만든 그랄이라는 그런 JIT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로 그랄 VM 팀이 자바를 확장한 포인트는 이 저스트인타임 컴파일러, JIT 컴파일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성능을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오라클 자가 오픈 JDK와요. 그리고 그랄 VM이 갖고 있는 것을 8버전을 기준으로 해서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이 성능을 비교했을 때는요. 1이라고 하면 오픈 JDK와 그랄 VM이 성능이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4.3이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4.3이다 그러면 4.3배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르네상스.dev라고 해서 JVM의 성능을 측정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요, 현재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해서 JVM의 어떤 성능을 측정하는 그런 기법들을 표준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그랄 VM 팀은 버전을 매번 올릴 때마다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르네상스.dev라는 사이트를 가보시면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요. 자바 8과 자바 11 현재 프로덕션용으로 그러니까 상용 운영 서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JDK 8과 JDK 11을 그랄 VM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8버전과 11버전에 대해서 그랄 VM의 성능을 오픈 JDK, 오라클 JDK 그리고 그랄 VM의 CE 버전, 커뮤니티 에디션 버전,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버전에 대해서 성능을 측정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오픈 JDK 그리고 오라클 SE, 오라클 자바 SE는 같은 성능, 이제는 자바 11 이후에는요, 같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성능으로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자바와 그랄 CE 버전, 커뮤니티 에디션과의 관계는 약 10에서 15% 정도의 성능 개선 효과가 보입니다. 그리고 CE와 그리고 EE,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자체에서는 25에서 30%의 성능 개선을 보이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성능이 개선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어떤 성능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비교 버전별로 비교 검토해 보실 때 이 르네상스.dev를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시면 그랄 VM은요, CPU 관점에서 보면은요, 훨씬 더 빠르게 실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관점에서도 굉장히 적은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JIT 컴파일러 하나 바꿨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것이 믿을 수 있는지 한번 그 개념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JIT 컴파일러가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바가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존의 런타임, 이거는 런타임이고요. 런타임 이전에 자바를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전에요. 자바 C라는 자바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자바 소스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이트 코드라는 자바 바이트 코드 형태로 해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자바 바이트 코드를 배포한 이후에 자바라는 명령으로 어떤 자바를 실행을 시키면요, 이 바이트 코드를 JIT 컴파일러가 읽어서 그리고 기계어로 만듭니다. 기계어로 만들어서 이제는 실행을 시키고요. 이 실행을 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정보에 대한 프로파일링 정보를요, 인터프리터가 모아서 프로파일 인포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JIT 컴파일러가 한 번의 코드를 딱 컴파일하고 기계어로 바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해당 코드가 해당 부분이 실행이 된다면 그때 새로운 더 최적의 코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실행하고, 이런 방법들을 무한 반복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된 코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화된 코드가 더 있으면 더 이상 JIT 코드는 컴파일러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여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딱 시작하면요, 초기에 프로그램을 웜업하는 초기에는 JIT 컴파일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정화가 되면 이제는 안정화된 코드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그 이후부터는 JIT 컴파일러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이트 코드를 런타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JIT 컴파일러가 로딩을 해서 그 기계어를 만들고요. 그 기계어를 인프라에서 러닝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프로파일링을 해서 다음번에 새로운 코드를 만들 때 이 프로파일링 정보를 이용해서 더 안정화된 코드를 만들어서 이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라는 부분이 JIT 컴파일러가 자바가 운영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랄VM은요, 이 안에서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그랄이라는 JIT 컴파일러 제시를 했습니다. 그 그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랄의 현재 그 코드를 자바 코드를요 최적화시키는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기법은 현재 총 64가지, 64가지에 대한 그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이트 코드라는 걸 읽어서 정적으로 이 코드는 이렇게 바꾼다, 이 코드는 이렇게 바꾼다가 아니라요. 지금 상황을 봐서 특별히 필요 없는 스킵을 하고 있는 실행하지 않는 루프, 반복문 같은 경우는 그냥 스킵한다. 한 줄로 되어 있어서 그 한 줄만 딱 실행하는 그런 함수가 있다 그러면요, 그것은 인라인으로 이렇게 병합해서 포문 안에 로직을 넣어놔서 별도의 스택이 쌓이지 않도록 만들어서 더 빠르게 실행하겠다. 뭐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코드를 그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요, 코드가 런타임에 상황하는 상태를 보고 그리고 인프라의 상태를 보고 그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코드로 약간씩 바꿔서 프로그램, 기계어를 만드는 방식으로 JIT 컴파일러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기법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새로운 기법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핫스팟이 제공하고 있는 C1과 C2 컴파일러는요,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20년 동안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다는 표현을 만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C++로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룰도 복잡해졌고요, 새로운 룰을 추가시키는 것도, 새로운 개념을 집어넣는 것도 되게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C++ 개발자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자바의 특징은요, 다양성이고 확장성이고 그리고 컴포넌트화라는 것이 C++에 비해서 자바는 훨씬 더 좋다라는 객체 지향의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랄팀은요, JIT 컴파일러를 자바로 만들면 이런 새로운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기법들을 새로 룰을 추가시키거나 룰을 변경하거나 룰을 더 많은 룰을 적용해서 최적의 코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그랄이라는 JIT 컴파일러를 자바로 만들어서 교체한 겁니다. 이 자바로 만들어서 교체한 그런 JDK가 그랄 VM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핫스팟 C1, C2 JIT 컴파일러 사용하던 핫스팟 VM을 그랄 VM으로 교체해서 성능을 높였다는 부분의 핵심은 이런 그랄 JIT 컴파일러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요, 오라클 자바 SE 오픈 JDK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파일러를 그랄의 JIT 컴파일러를 바꿈으로써 이제는 자바 위에 동작하고 있는 자바, 코틀린, 클로저, 스팍과 같은 자바 위에 동작하고 있는 모든 언어들은요, 성능 개선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실제적으로 기계어로 바꾸는 코드에 대한 부분이 해석기가 변경됐기 때문에 자바에 대한 성능은 지속적으로 높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그랄은 새로운 그런 가능성을 많이 엿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19년도에 트위터에서 발표했을 때 가장 유명했던 그런 결과였는데요. 트위터는요, 이제는 자체적으로 예전에 2019년도에 트위터가 자체적으로 자바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바를 이용해서 상당히 큰 옵티마이제이션을 했기 때문에 성능 개선 효과와 인프라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발표가 있었었는데요. 그것의 핵심은요, 트위터 팀이 갖고 있던 자체적인 JDK 중에 하나는요, 그랄 VM이었습니다. 그랄 VM의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해서 지금 이제
스파크 클러스터에 대한 그 프로덕션에 적용을 했고요. 이 스파크 클러스터에서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향상은 10% 이상 그리고 대기 시간은 20% 이상 절감했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냈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트위터는 지속적으로 이런 그라이브 VM을 자체 인프라에 사용하는 그런 사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회색은 그 핫스팟 자바 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주황색은 그라이브 VM 커뮤니티 에디션, 그리고 빨간색은 그라이브 VM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회색과 주황색은 약 10에서 15%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과 빨간색은 약 30%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스팍 환경에서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고요. 오픈JDK 8과 그라이브 VM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대해서 스팍에서 성능한 최근에 이제는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약 30에서 40% 정도의 성능 개선 효과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보시면 약 35% 정도의 성능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이 갖고 있는 웹로직에 그라이브 VM 11 버전을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라이브 VM 11과 자바 11, 일반적인 그 핫스팟 자바 11을 비교했을 경우에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40% 이상의 성능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좀 나옵니다. 그래서 웹로직 서버를 구성하고 여기 애플리케이션을 돌려서 퍼포먼스를 측정했을 때 평균으로 보면 35에서 40% 정도의 성능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오라클은요,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바 솔루션이 있겠고, 그 자바 인프라로,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런 구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는 오라클 클라우드인 OCI에서도요, 그라이브 VM에 대한 어떤 채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와 그리고 온프렘 모두가 커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그리고 리눅스, 그리고 맥 OS 인프라로 사용한다 그러면 대부분 리눅스로 사용하시겠죠. 이런 환경에서 리눅스 환경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을 구성할 때 그라이브 VM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라이브 VM을 이용하면은요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다 동작시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바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넛이라든지 스프링 붓이라든지 헬리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있겠고요. 최근에 레드햇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에 최적화된 그런 자바 프레임워크로 쿼커스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쿼커스가 성능 개선 이루는 핵심 포인트는 그라이브 VM을 이용해서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든다라는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라이브 VM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도 그리고 타사의 그런 많은 벤더에서도 적극적으로 채용돼서 그 쓰임새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라우드에서는요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중심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에 대해서 디펜던트를 가질 필요 없이 활용폭을 누리는 다양성에 대한 폴리그랏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 폴리그랏에 대한 것들도 과정에서 보면은 언어들 간의 단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런 부분들을 자바 위에서 동작하는 다양성의 언어 그리고 언어들 간의 상호 호출이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확장성을 이용해서 폴리그랏이라는 형태에 대한 그 활용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그라이브 VM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이브 VM이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더 성능을 높이는 부분과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네이티브하게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폴리그랏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모두 활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의 하는 축을 담당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는요 그라이브 VM을 하나의 그런 새로운 차세대 자바 클라우드 네이티브 자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오라클이 지금 이제 그라이브 VM을 OCI에서 활용하면서 이제 저희가 경험한 사례고요. 지시타임은 OCI에서 그라이브 VM을 사용했을 경우에 25% 정도가 하강이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트랜지션에 대한 처리량은 10% 정도가 개선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만이 그라이브 VM이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경향성은 다른 클라우드에서도 그리고 온프렘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자바가 이제는 커뮤니티 에디션도 있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도 있고 상용 버전도 있고 그 성능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라이브 VM의 커뮤니티 에디션은요, 온프렘에서 사용하시든지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에 사용하시든지 혹은 오라클 클라우드가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시든지 모두 무료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라이센스 걱정 없이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라이브 VM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할 경우에는요, 온프렘이라든지 오라클이 아닌 다른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요, 오라클 자바 SE에 대한 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라이브 VM 자체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라이브 VM에 대한 라이센스는 오라클 자바 라이센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 자바에 대한 구독을 하시거나 라이센스가 있으실 경우에는 그라이브 VM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물론 이제는 오라클 OCI, 오라클 클라우드 안에서는 그라이브 VM을 사용하는 것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라이브 VM에 대한 엔터프라이즈 서포트와 그리고 고성능에 대한 그런 컴포넌트를요, 무료로 OCI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는 그라이브 VM이라는 것이요, JIT 컴파일러라는 것을 개선을 해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더 빠르고 안정적 움직이는 기계어를 만들어서 어떤 머신 코드를 만들어서 성능을 개선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서버리스, 람다 혹은 OCI에서는 오라클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 펑션 같이 서버리스한 소스 코드만 배포해서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굉장히 트렌드화되고 유행을 타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요, 대용량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는요, 빨리 실행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라클에서는 OCI 펑션을 얘기하는데요.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AWS 람다가 되겠죠. 람다 같은 경우는요, 빠르게 웜업 타임을 없이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럴 경우에는 자바를 사용하기보다는 빠른 처리를 한다고 하면 노드.js를 사용해라. 왜냐하면 노드.js는 스타트업 타임, 시작하는 타임이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자바라는 부분은요, 안정적인 부분에 대한 무엇인가를 로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시작한다는 부분에서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바를 실행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JDK, 자바 버추얼 머신이 해당하는 서버에 미리 설치가 돼 있어야만 한다라는 그런 좀 단점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그라이브 VM은요, AOT라는 컨셉으로 해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 AOT는요, 실행하기 전에 미리 기계어를 다 만들어놔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놔서 자바라는 것을 실행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실행 파일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라는 컨셉을 담고 있겠고요. 이것이 단순하게 실행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바라는 버추얼 머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배포되는 형태가 아니라요. 그 상황에 맞는 기계어, 안정적인 그런 머신 코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작은 메모리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컨셉을 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JIT,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할 때요,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은요, 앞부분에서 VM이 초기화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2단계에서는 C1 컴파일러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안정화 될 때까지는 C2 컴파일러가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정화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컴파일에 대한 것들은 이제 줄어들면서요,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쪽으로 이제 부하가 넘어가죠. 그런데 상당수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빠르게 처리하고 끝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차라리 빨리 실행하면 어떨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을 빨리 실행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것이 그라이브 VM이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이쪽은
그랄VM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없이요. 그냥 바로 그냥 자바를 네티 서버를 실행하는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네티 서버를요 네이티브 이미지로 컴파일을 했어요. 그 네이티브 이미지로 컴파일했기 때문에 실행 파일을 바로 실행합니다. 이때 자바를 네이티브 이미지 실행 파일로 컴파일한 버전은요 시작하는 시간이 4ms가 걸렸고요. 그리고 자바로 실행한 경우에는 608ms가 걸렸습니다. 상당히 밀리세컨드이기 때문에 좀 짧은 간격이긴 하지만요. 상당히 실행하는 시간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실행하는 옵션에 대해서는 네이티브 이미지로 만들어서 실행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네이티브 이미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하나의 디렉토리에서 파일의 목록과 그리고 데이터들을 목록을 확인하는 그런 자바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뒤에서는 코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때 이 디렉토리의 목록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이제 자바 파일이 있는데요. 이 자바 파일을 컴파일을 하고요. 이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진 이후에 죄송합니다. 네이티브 이미지라는 그랄VM이 제공하고 있는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컴파일 한번 다시 하면은요. 이것이 현재 동작하고 있는 그 OS에 맞는 실행 파일로 변경됩니다. 얘는 클래스 파일이 아니라요. 실제로 동작하고 있는 실행 파일이에요. 그래서 .existlistdir 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요. 자바 없이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CPU와 운영체제에 대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이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바로 자바가 없는 환경에서도 바로 실행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AOT고요. 이 AOT를 구현한 그랄VM의 기능을 네이티브 이미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말씀을 보시면 현재 앞에서 목록을 만드는 코드가 이와 같은 코드가 있었고요. 이 코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자바로 컴파일을 합니다. 그리고 컴파일이 끝났으면은요. 네이티브 이미지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컴파일된 클래스를 다시 한번 그 실행 파일로 컴파일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각 단계를 거치면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단계는요.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에 대한 그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면서 네이티브 이미지라는 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의 상황에 맞게 네이티브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 두 가지를 각각 한번 실행해 봐서 한번 실행 시간을 체크해 봤습니다. 체크해 봤을 때요. 그랄 기본적인 그런 일반적인 자바 애플리케이션으로 실행했을 경우에는요. 한 디렉토리에서 파일명을 그 목록을 조회해서 출력하는 데까지 0.126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네이티브 모드에서는 0.037 상당히 짧게 처리가 됐죠. 이런 식으로 네이티브 모드는요. 네이티브 이미지는 빠르게 시작해서 빠르게 결과를 도출하는 부분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자바보다 훨씬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겠고요. 그러면 네이티브 모드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앞부분에서 네이티브 이미지라는 것을 명령을 통해서 클래스 파일을 지정을 딱 하면은요. 중간에 이런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 동작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자바 코드를요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정적 코드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클래스가 로딩되고 초기화되는 이런 과정들을요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서요 얘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 과정에서 자바 프로그램이 사전에 전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갖는 부분이 클래스를 로딩해서 기초적인 어떤 환경 구성에 대한 것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을요. 힛 이미지라는 형태로 해서 미리 하나 만들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네이티브 이미지를 실행을 시키면은요. 별도로 사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져 있는 패키지가 메모리에 딱 떠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실행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VM을 공부하실 경우에는 이런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라는 것을 지금 이제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이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가 실제로 클래스 코드가 로딩이 되고 기계어가 만들어지고 메모리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런 기본적인 구성이거든요. 이 영역에 대해서 런타임 데이터 에어리어가 바로 힙 이미지로 만들어져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구성하는 초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제로 타임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바로 파일을 로딩해서 메모리에 올리면 그 상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실행 파일은요, 힙 이미지를 갖춰서 바로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행 타임이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 때 작은 메모리에 동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자바 프로그램이 자바라는 것이 임베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별도의 자바 없이도 바로 실행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바라는 것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필요한 부분만 압축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패키징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적게 쓰고요. 빨리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앞부분에서 정적 코드 테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데이터를 로딩해서 기계어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머신 코드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최적화 코드와는 약간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이게 런타임을 되면서 프로파일링 정보를 이용해서 더 좋은 최적화 코드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한번 살펴보고 돌아가는 코드를 만들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서 약간 코드에 대한 최적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처리한 스루풋이라든지 지연 타임 같은 경우 성질이 좀 안 좋은 그런 범위로 보입니다. AOT는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때요, 빠르게 실행해서 빨리 끝난다. 그 대신에 롱텀으로 데몬처럼 시작해서 미션 크리티컬하게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쪽보다는요, 빠르게 실행하는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컨셉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JIT와 AOT 두 가지가 영역을 나눠서 롱텀으로 사용해서 최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부분은 JIT로, 그리고 빠르게 실행하는 부분은 AOT로 이런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원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랄VM 팀이요, 최근에 AOT를 바라보는 그런 네이티브 이미지를 바라보는 영역은요, JIT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면요, JIT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방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JVM 실행 파일을 로딩을 하고요. 클래스 로더가 로딩을 해서 바이트 코드를 검출하고 코드를 해석해서 이제는 C1 컴파일러로 해서 머신 코드를 만들고 머신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프로파일 피드백, 그러니까 프로파일 정보를 다시 이제 모아서요,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더 안정화된 코드를 만들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최적의 코드를 만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JIT 코드가 C1 컴파일러와 C2 컴파일러로 넘어가면서 좋아진다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프로파일링 정보가 있다 그러면 더 나은 머신 코드를 사전에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프로파일 가이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파일 정보를 베이스로 해서 최적화하는 기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을요, 프로파일 정보가 남도록 사전에 돌립니다. 이와 같은 옵션으로 만들면요, 현재 my 클래스의 IPROF라는 파일 안에 이 현재 동작하고 있는 자바 프로그램의 프로파일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파일 정보를 이용해서 네이티브 이미지라는 옵션을 줘서 이제는 머신 코드를 실행 파일을 만들도록 만들면은요, 앞부분에서 만들었던 것보다 더 양질의 그런 실행 파일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 실행 파일을 이와 같은 옵션으로 만들면 앞부분에서 만들었던 어떤 좀 더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컨셉에서 PGO라는 컨셉의 옵션을 지어줬고요. 이 옵션을 이용해서 현재 이제는 그랄VM의 성능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용하는 방식이 이제는 코커스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부분에서 레드햇에서 쿠버네티스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커커스라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지금 공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환경에서 현재 그랄이 갖고 있는 네이티브 이미지와 그랄 JIT와 그리고 일반적인 핫스팟 자바 12 버전을 이용해서 성능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그랄 VM 네이티브 이미지로요. 쿼커스를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을 경우에는요. 처음에 시작 단계에서는요. 기존에 있는 그런 그랄 VM의 JIT 버전과 일반적인 핫스팟에 비해서 15배 이상 고성능을 보입니다. 빠르게 시작해서 빠르게 처리가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네이티브 이미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요. 비슷한 스루풋, 처리량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랄 VM의 JIT를 사용하거나 자바 12의 그런 핫스팟을 사용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스루풋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좋아지면서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이제 처리량이 늘어지는 더 양질의 머신 코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그랄 VM의 JIT는요. JIT는 네이티브 이미지에 비해서요. 최후에 안정화가 되면 웜업이 끝나면 안정화가 되면 16% 이상의 더 높은 스루풋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 이미지가 아무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PGO라는 그런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옵티마이션을 하더라도요. 그런 그랄 VM에 대한 그랄이 만드는 머신 코드보다 더 양질의 코드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증명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성능이 어디까지가 유지가 되냐면 기존에 JDK, 핫스팟 JVM을 사용했을 때만큼의 성능은 비슷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용한다 그러면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그랄 VM이 사용하고 있는 AOT라는 영역을 JIT까지도 커버하겠다라는 부분에서 그랄 VM의 그랄 JIT 컴파일러가 만드는 머신 코드까지는 커버를 못하겠지만 일반적인 자바가 만드는 코드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컨셉으로 만들고 있는 옵션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PGO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옵션을 이용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런타임 이전에 사전에 실행 파일을 만드는 환경에서도 좀 더 양질의 머신 코드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실증돼서 이제는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태까지도 이르렀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사용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컴파일러와 런타임에 대한 성능 향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이런 부분이 클라우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넘어오면 좀 더 극대화돼서 활용이 되겠고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머신 코드를 이미 실행 파일을 만들기 때문에 배포되는 파일 사이즈가 작고요. 그리고 자바라는 것이 미리 실행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배포하는 것이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겠고요. 이런 특징을 맥과 윈도우와 OS, 리눅스에서 모두 경험하실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는요. 레드햇의 쿼커스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넛이라든지 오라클이 제공하는 헬리돈 같은 마이크로 서비스 프레임워크에서 적극적으로 차용돼서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를 네이티브 이미지로 만드는 이런 기능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만들 것은요. 이제는 스프링 붓이요. 이제 3월 달에 베타 버전으로 스프링 네이티브라는 그런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제는 스프링 붓에서 만드는 마이크로 서비스도 이제는 네이티브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기준으로요. 이제 오늘 기준으로 스프링 네이티브가 올라가 있는 것은 0.10 버전이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스프링에서도 이제는 이런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자바로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제는 다 네이티브 이미지, 그랄의 네이티브 이미지를 사용해서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늘 7월 달에 공개되어 있는 스프링 네이티브 문서고요. 이 스프링 네이티브 문서에 가보시면 지금 이제 QR 코드는 URL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한번 가보시면 스프링 붓이 어떻게 마이크로 서비스를 네이티브 실행 파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지에 대한 단위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프링 네이티브까지는 결과를 못 담았지만
오라클이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프레임워크인 헬리돈, 그리고 마이크로넛, 그리고 쿼커스에 대해서는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요, 스타트업 타임에서는 극단적으로 빠른 스타트업 타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돈 같은 경우는 42배, 뭐 굉장히 높은 그런 기존에 있는 JDK를 사용하는 것보다는요, 굉장히 극단적으로 빠른 그런 실행 타임을 보일 수 있겠고요. 메모리 사용량도 굉장히 줄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서버리스에서 빠르게 실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작은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 클라우드에서는 더 작은 그런 경비, 그 사용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과 상통하기 때문에요. 더 작은 비용으로,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환경을 충족하면서 더 작은 그런 클라우드 사용 비용을 지불하면서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코드를 그런 네이티브로 변환해서 배포와 운영이 쉽다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도 이런 기능들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그런 유튜브에 대한 글과 컨퍼런스에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각각의 기술들이 그랄 VM의 네이티브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한 그 느낌과 그런 개념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마지막 구성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랄이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는 여러 가지의 언어를 어떻게 서포트하고 있는지,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요, 이제는 자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지난 20년 동안 엔터프라이즈에서 소켓 레이어와 그리고 퍼포먼스 레이어에서의 그런 강건한 인프라를 만든 그런 안전한 그런 자바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는 한 가지의 개념을 더 더하면요, 자바가 언어를 운영하는 하나의 인프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념을 추가시킨 것이 이 여러 가지의 언어를 지원하는 그랄 VM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루비라는 것과 자바스크립트라는 부분을 자바 위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로 바꾼다 그러면 이런 그 개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기존에도 자바는요, 클로저라든지 스팍이라든지 코틀린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자바 기반의 언어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랄 VM 팁은요, 그 호환성이 지원되는 루비와 자바스크립트와 그리고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R, 그리고 파이썬, 이런 주요 언어들을 자바 위에 동작하도록 그 그랄 VM이 제공하는 랭귀지 프레임워크 위에 동작하도록 포팅 작업을 해왔습니다. 트러플이라는 랭귀지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이 트러플 위에서 루비,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R, 그리고 웹 어셈블리, 그리고 LLVM은요, 여러 가지 언어를 컴파일하는 중간 단계를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요. LLVM으로 컴파일된 C와 C++, 그리고 러스트 같은 언어들은요, 모두 자바 그랄 VM 위에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상호 API를 호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때문에요. 언어적으로 각 언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서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폴리글랏이요, 인터페이스에 대한 폴리글랏이 아니라 서로 언어들이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었던 기능들을 상대방 언어에서 차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언어들에 대한 장벽, 그리고 라이브러리 재사용성에 대해서도 상상된 기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제를 보겠다면요, 보시면 현재 이것은 자바스크립트 노드로 만들어져 있는 익스프레스 코드입니다. 익스프레스 코드에서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박스가 된 부분은 자바 언어에 대한 기능을 이용해서요, 그 자바 메스에 있는 빅 인티저라는 클래스를 가져와서 그 API를 호출해서 그것을 자바스크립트 변수에 저장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R 코드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문자를 받아와서 그 문자를 출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코드화를 이용해서 이 영역에 대한 문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 API를 호출하고 그리고 R에 대한 펑션을 호출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언어가 상대방의 그 라이브러리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랄 위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요, LLVM으로 만들어진 간단한 C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헬로 월드고요. 이 헬로 월드를 LLVM으로 컴파일을 하면 LLVM의 컴파일러가 된 중간 매개체가 만들어지고요. 이 중간 매개체를 헬로 빛입니다. 이 헬로 빛이라는 것을 파일을 임포트하면 자바에서 C 프로그램을 바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C, C++ 혹은 러스트와 같은 LLVM이 지원하는 다양한 언어들의 기능들을 자바에 의해서 실행하거나 혹은 이런 기능들이 자바스크립트라든지 R이라든지 그라이브M 위에 동작하는 언어들이 이런 기능을 다 상호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제공되기 때문에요. 언어적인 통합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레가시로 만들어져 있던 C로 만들어져 있던 다양한 그 기존에 만들었던 자산들, 어떤 비즈니스 로직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더나이즈를 하는데요. 이때 그라이브M을 사용해서 그 변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다른 언어에서 이것들을 참조해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통해서 상당히 경비 정감을 한 사례가 있었고요. 이런 의미에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언어 사이의 경계를 풀 수 있는 한에 대한 통합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는 그라이브M 팀이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이제 그 인프라 그 JVM의 상태를 면밀하게 프로파일링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이런 툴들에 대한 툴링에 대한 컨셉들을요, 이제는 VS 코드와 아까 VS 코드에 통합을 해서 VS 코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요, 이제는 비주얼 VM이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노트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UI 플러그인들을 만들어서 이 툴링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툴링들을 이용해서요, 그 VS 코드를 이용해서 어떤 그라이브임을 만드는 어떤 코드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도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그라이브임을 적극 활용해서 오라클 클라우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아키텍처들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어떻게 그라이브임을 사용하는지, 어떻게 확장해 가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다른 아이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컨셉에 대한 어떤 시작점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요, 그라이브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하면요, 그라이브엠은 사용하는 것만으로도요, 성능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라이브엠은 굉장히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최적의 그 네이티브 코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네이티브 코드는 굉장히 작은 메모리, 그리고 낮은 CPU에서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드시거나 활용하실 때 굉장히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라이브M 팀이요, 유튜브 공식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오라클 디벨로퍼라는 채널에서 이제 그라이브M 영상을 공개하거나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라이브M 팀 자체의 유튜브 영상 그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속적인 그런 핸즈온 자료라든지 새로운 발표한 기능이라든지 그 데모 같은 것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라이브엠에 대한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GitHub인데요. GitHub에 보시면 지금 보시는 URL 그리고 QR코드로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GitHub에 가보시면 그라이브엠이 갖고 있는 다양한 데모들에 대한 42가지의 데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모들을 통해서 어떤 그라이브엠이 동작하는 어떤 상세한 그런 명령과 그리고 가이드 그리고 체험이 가능하시고요. 보시는 블로그는요, 이제 오라클에서 자바를 담당하고 있는 김홍일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한글 블로깅입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나오고 있는 그리고 그라이브엠의 피처라든지 자바에 대한 피처를요, 김홍일 선생님께서 이제 한글화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니까요, 이 사이트, 이 블로그를 이용하시면 새로운 정보를 좀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OCI 읽어주는 곰돌스라는 채널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양수열님께서 그라이브엠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그 매체를 사용하시면요, 어떤 그라이브엠에 대한 최신 소식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표고요.
그랄VM은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하면 무료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원을 필요하시다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하시면 좀 더 안정적이고 더 고성능의 그리고 서포트가 가능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에디션부터 사용하신다 그러면요 전혀 부담 없이 그리고 성능 개선을 이루는 프리런치로 바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개념을 온프렘과 클라우드에서 한번 경험해 보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제가 진행을 했고요. 혹시 그 질문사항 있으면 네.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세션 진행해주신 김태환 부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마무리를 하기 전에 지금 질문이 1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팀장님께서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동안 제가 퀴즈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지금 올라온 질문들은 모두 커버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션이 조금 초과가 되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퀴즈 3가지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이제 그 한 문제씩 넣어드릴 예정인데요. 최대한 빨리 맞춰주신 분들께 상품이 제공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준비하시고 답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확인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랄VM에서 그 GIT 컴파일러는 어떤 개발 언어로 개발될까요? 네, 현재 답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A는 C, 그리고 B, C++, 그리고 C, 자바, 그리고 4, 파이썬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춰주신 분들께 저희가 선정해서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랄VM의 최신 안정화 버전은 무엇일까요? 네, 올리자마자 많은 분들이 답변 주시고 계신데요. A는 19.2 버전, 그리고 B 20.3 버전, 그리고 C 21.2 버전 이렇게 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거의 모든 분들이 답변 올려주신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랄VM이 지원하는 자바 버전이 아닌 것은 1번 자바 A, 그리고 B 자바 11, C 자바 16, 그리고 D 자바 17입니다. 네, 정답 굉장히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그 1, 2, 3번 모두 맞춰주신 분들 저희가 좀 합산을 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정답 올려주신 분들께 저희가 추첨을 통해 에코백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을 최종적으로 공개를 드릴게요. 1번 정답은 C 자바였고요. 2번 정답은 21.2 버전, 그리고 3번 정답은 자바 17이었습니다. 네, 대부분이 그 정답을 정말 너무나 잘 맞춰주셔서 오늘 1시간 동안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질문 같은 경우에는 김태환 부장님께서 이제 열심히 답변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 올라온 것 중에 몇 개 랜덤으로 찝어서 조금 이제 라이브로 부장님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부장님 지금 열심히 답변 달아주시고 계신데 나머지는 지금 네네. 네, 지금 이제 그 그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옵션을 그대로 제가 지금 마지막 답변 단 것이 기존에 있는 자바에 대한 성능 튜닝을 하기 위해서 GC라든지 많은 옵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랄이 지원하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랄VM은요 기존에 있는 모든 자바에 대한 기능들을 다 계승을 하고요. 그랄이 지금 포인트 잡고서 개선하는 부분은 JIT 컴파일러입니다. 그러니까 JIT 컴파일러가 개선이 됐고 나머지 옵션, GC 옵션이라든지 메모리 옵션들은 그대로 다 사용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옵션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랄 VM으로만 바꾸셔도요. 일단은 JIT 컴파일러의 성능 개선이 높기 때문에 성능 개선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 이외에 대한 그랄에 대한 그 독립적인 그런 별도의 GC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공하지 않고요. 그 부분들은 최대한 오픈JDK와 오라클 자바 SE에서 커버하고요. 그랄 팀은 이제는
JIT 컴파일러 그리고 네이티브 이미지에 대한 성능 개선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옵션은 그대로 활용 가능하고 그리고 개선된 기능을 추가로 활용 가능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한 가지 또 랜덤으로 그 김동규님께서 프로덕션에서는 네이티브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주의해야 할 케이스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이제는 원래 초기의 입장에서는요. 초기에는 그랄을 만드는 네이티브 이미지의 초기 개념에서는 빠른 실행을 그러니까 빨리 실행하고 빨리 종료하는 부분에서는 네이티브 이미지를 사용하고요. 나머지 영역에서는 JIT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중간에 PGO 모드라고 해서 네이티브 이미지가 아니라 네이티브 이미지라 할지라도 프로파일 정보를 이용해서 양질의 머신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방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요, 오픈 JDK, 일반적인 JDK와 성능이 유사한 것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영역은 확대됐는데요. 저 개인적인 선택에서는요, 스루풋, 초기 실행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안전한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JIT 모드 사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좀 더 작은 비즈니스에서 그리고 빨리 끝나고 빨리 실행하고 빨리 끝나고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이 약간 좀 부담 적은 그런 영역.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겠죠. 마이크로 서비스 영역에서는 네이티브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준으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더 좀 짚고 넘어갈게요. 박경현님께서 커뮤니티 에디션의 경우 프리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향후에도 계속 프리 형태로 유지가 될까요? 이전 SE와 같이 유료화가 될 경우에 그랄 VM으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또 전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힘들 것 같네요. 유유 이렇게 주셨는데 네. 이 부분은 앞으로에 대한 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것 같고, 그리고,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제 그랄 VM 팀과 그랄 VM을 개발하는 팀과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철저하게 그랄 VM 팀은, 그랄 커뮤니티 에디션은 상용으로 편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요, 한 사례인데요. 제가 이제 그랄 VM 팀의 내부 인터널한 저희 직원들만 접근하는 메일링 리스트를 제가 접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인을 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요. 그랄 VM 팀 리더가 저한테 메일을 보낸 게요. 저희는 그랄 VM 팀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인터널한 메일링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퍼블릭 메일링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랄 VM.org로 와서 거기에 공개되어 있는 메일링으로 신청을 해라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랄 VM 팀은 약간 개방성이 높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이 지금은 강력하거든요. 물론 앞으로의 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상당수 이 부분은 커뮤니티 에디션에 대해서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커뮤니티 에디션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요 분명히 약간 성능 차이가 25에서 30% 정도가 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부적으로 이유 중에 하나는요 JIT 컴파일러에 적용되어 있는 옵티마이션 되는 기법에 대한 적용된 숫자가요 두 개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커뮤니티 에디션에서는요, 커뮤니티 에디션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약 한 반 정도의 기법이 적용되어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좀 더 많은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커뮤니티 에디션보다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고 좀 더 많은 기능. 그것이 하나의 그런 기능 단위가 아니라요. 품질도 좀 좋거나 이런 특성들 제공하고요. 프로파일링을 하는 툴이라든지 툴링에 대한 기능들도 제공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그런 그랄 VM에 대한 그런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에 대한 품질 차이가 약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차별하면서 상용 버전과 무료 버전을 이원화해서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김동규님께서 AOT 모드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사용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엔터프라이즈 AOT 네이티브 이미지를 제공하는 프리컴파일 기능은요. 커뮤니티 에디션과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인 기능이니까요. 한 번씩 커뮤니티 에디션을 사용하셔서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부분에서 오라클 자바 라이센스가 있으면 그 GraalV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근데 여기서 오라클 자바에 대한 라이센스가 부과되는 부분은요. 개발 영역, 그 개발자가 개발하는 그런 영역으로 해서 자바를 사용할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으로 운영되는 프로덕션 서버에서 사용되는 JDK만이 이제는 그 과금의 대상, 그 구독의 대상이 되고요. 개발자가 테스트하거나 개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JDK는 과금 대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테스트 개발 용도로 GraalVM을 사용하는 것,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용하는 것은 과금 영역이 대상되지 않으니까요. 한번 검증 용도로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서 나머지 질문들은 저희가 이제 그 채팅창에 답변 입력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웨비나 마무리하겠고요. 나머지 질문 모두 답변 드리고 나서 해당 웨비나 완전히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